동영합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제 카카오 스트리인데요. 가끔씩 이제 제 그 수익 낸 것들을 이렇게 올려 놓곤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이 좀 꽤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자랑한다기보다 뭐 수익이 안 날 때도 있잖아요. 수익 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매매를 하면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이야기 끝나고 또 다시 또 관련 관심주들 같이 또 공유하도록 할게요. 자, 일전에 제가 이제 이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나노엔텍 9월 6일자인데, 자, 진단키트 제품 라인업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좋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차트를 보니까, 자, 바닥에서 박스 1차 상승 행보, 2차 상승에서 삼각 수렴의 모양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크게 돌파할 때 나온 이 거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래 터진 거, 그리고 여기 올려내면서 이런 자리, 그리고 도지 이런 자리는 충분히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26.52%, 그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자,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이제 급등이 나왔죠. 위로 더 올라갔는데, 자, 나노엔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노엔텍의 일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바닥에서 길게 횡보했던 것들이 보이고, 자, 여기를 돌파할 때 나온 캔들이 이제 탈짝 또 거래가 실렸고요. 그리고 이 하나, 둘, 세 개의 천장을 넘어설 때, 이때 이제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2,700억.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세 번째 천장을 올려내는 자리가 어제 이제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자리를 중요한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자리가, 그죠? 이 노란색 박스 이 자리가 이 바닥을 만들어서 올려내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고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세선을 올려내는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초가에 저는 거의 다 이제 청산을 했습니다. 물론 더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꽤 있었지만 오늘 떨어지는 거 음봉으로 마무리됐죠. 자,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위로 또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돌림목이 어딜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완전히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윗꼬리에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돌려내는 거를 좀 지켜보는 캔들 두세 개 정도는 한번 기다렸다가 뭔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엔텍은 뭐 그렇게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수익을 낸 종목 같은 경우에 이건 주성은 어제 거고요. 자, 다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2.39%. 다우 데이터는 이제 분봉인데 왜 이거를 매매했냐? 오늘 그 아침에 시초가에 다우 데이터 시초가에 제가 이거를 매매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종목에 대한 그 차트의 분석이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강하게 올릴 때, 이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릴 때 거래가 터졌고요. 자, 이때 거래가 이제 한번 터지고 난 뒤에 계속해서 주구장창 옆으로 횡보하면서 1,400억. 그리고 여기도 또 강하게 터지고. 이 자리는 별로 좋지 않은 자리죠. 왜냐하면, 자, 일단 여기 고점을 두드리고, 바닥을 지지해주는 자리, 그리고 다시 고점을 두드리고 바닥을 만들어서 여기를 이제 이 전 고점을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공략을 하는 자리였는데 오늘 거래가 상당히 터졌습니다. 1,900억. 근데 아침에 시초가에 제가 공략을 할 때는 벌써 시작한 지 한 그 9시 10분인가요? 그때 벌써 이제 100억 정도가 거의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오늘 좀 시세를 좀 다 아침에 반짝이라 좀 낼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던 겁니다. 자, 일분봉을 보니까 자, 이 자리죠. 자, 여기서 자, 한번 레벨업이 강하게 됐죠. 오늘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삐죽삐죽 갔었어요. 근데 뭐 저는 여기서 이제 매매를 했어요. 어쨌든 네. 근데 더 갈 수 있었는데 글쎄요. 뭐 더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매매를 어디서 했냐면 어디서 매매했을까요? 여기 첫 번째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매매했군요. 네. 저도 헷갈립니다. 하도 이것저것 매매를 많이 하니까. 자,
굉장히 강했어요. 일단 그 호가창의 그 모양도 나쁘지 않았고요. 자, 1분 봉상. 자, 여기 고점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아, 강하구나. 거래가 굉장히 좀 실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휘둘리는 어떤 구간도 있었지만 이게 뭐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이 다우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우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좀 같은 관련주들 이런 주애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 그 중에 하나는 좀 공략해도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했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제 수익을 청산했죠. 근데 수익을 청산할 때 대충 이쯤이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 VI가 이제 불과 몇 퍼센트 이제 바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몇 퍼센트 그냥 바로 아래 호가창에 상승 VI 바로 한 호가 전에 그냥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 그래 걸어놓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가 알아서 그냥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2.39% 이렇게 수익이 났었습니다. 자, 다우 데이터도 수익이 났었고요. 아, 윈스 종목이 있어요. 자, 윈스를 제가 매매한 이유는 자, 윈스는 그 전에 매매를 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고점의 자리를 만들고 난 뒤에 밑에서 이 매물벽을 계속 두드리죠. 17,950원 자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이렇게 올려내더라고요. 자, 이런 자리는 좀 매수해 볼 만한 자리죠. 이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 음봉으로 이렇게 지지해 준 자리도 사실 매수해 볼 만한 자리고요. 자, 이렇게 갭으로 하락해서 시작해서 올려내는 자리. 이 자리는 그날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우리 시장도 전부 다 갭 하락을 시작해서 올린 자리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올렸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장시 초가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오르다가 이쯤에서 제가 팔았던 것 같아요. 12%, 13%이 자리에서 팔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뭐 단기로 보지 않아도 사실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오늘 거래가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선을 터치할 때 이때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거래가 좀 동반되면서 자, 이건 이제 바닥권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올려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은 더 올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도 조금 이제 애매하고 저도 이제 그 현금 보유를 좀 가지고 또 다른 또 종목도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또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매매를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윈스 같은 경우에는 네, 13% 거의 꼭지에서 팔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대견하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휴마시스를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휴마시스는 그 진단키트 관련주가 그 수젠텍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이 자리는 이제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이 자리는 괜찮다. 그리고 이 갭을 아마 채우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날라가 버렸어요. 점상으로. 그래서 월요일장 뭐 어떻게 손도 쓸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날라가 버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제 요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지 더 큰 거를 이제 알기는 사실 힘든 거죠. 자,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 또 갭으로 또 상한가를 찍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죠. 상한가는 아니고 20.96% 아침에 이제 갭으로 강하게 오르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더 올라가면서 이제 그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를 굳힐 수 있었는데 자, 이런 수젠텍도 괜찮았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길래 제가 이제 장중에 휴마시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톡방에서 분명히 이제 제가 올린 그 글들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텐데 제가 왜 휴마시스를 이야기했냐 하면 첫 번째로 여기서 이렇게 갭을 이렇게 막 상한가로 올린 거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입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벌써 여기서 다 도망가고 끝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 번 더 시세는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간 건 아니에요. 여기서 또 7천억 또 여기서도 6천억 또 여기 이 전 고점을 올려내는 이 자리 돌파 자리에도
6,500억. 그리고 난 뒤에 지금 뭐 이렇게 한번 거래가 한번 터지기도 했지만 역배열로 쭉 꾸준히 떨어지면서 이제 거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한 15분봉으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자, 이 고점을 한번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분봉으로도 한번 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죠. 자, 한번 이런 저항의 역할을 하는 특정한 그 선이나 추세선이나 혹은 이평선을 이렇게 올려내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평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라색 이런 220선 이 자리를 올려내고 나는데 여기를 한번 투바닥 정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위로 올릴 가능성도 저는 좀 열어두는 그런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자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면 이게 지금 15분봉이긴 하지만 대략 이런 자리가 자, 크게 급등하고 난 뒤에 계속 여기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죠. 매물대 가격이 형성되었다가 이 중장기 이평선을 마찬가지입니다. 1분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15분봉이나 5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깔고는 이런 매물벽을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크게 한번 나오죠. 그래서 윈스도 사실은 이런 모양으로 제가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한번 올렸는데 이때가 대충 이제 얼마 정도 퍼센트지냐면 14% 정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14%까지 제가 수익을 다 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거나,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보면서 매매를 한 게 아니고 핸드폰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다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고, 일단 뭐 이런 분봉상 이렇게 저점은 높여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점은 계속해서 이 두드리는 이런 자리가 보이길래 야, 여기를 올려내면은 좀 강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도 또 이렇게 추세선이 또 조금 더 가팔라졌죠. 그래서 이거 뭐 아니면 도다. 네, 위로 돌파하면 위로 강하게, 밑으로 깨지면 안녕,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뭐 장기 이평선들 아래로 다 깔았으니까 돌파하니까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오더라. 자, 1분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오르고 또 강하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밑에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도 매수하고 뭐 분할로 했는데, 자, 올라가고 저는 더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기 VI단 말이에요. 그래서 VI 바로 전 혹은 전전 호가에서 좀 수익을 실현하고 이제 짧게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무너지는데 이 1분봉이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려오는 이 중에서 계속해서 팔아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익권이 좀 아쉽게 됐어요. 10%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었는데 한 9%, 8% 수익 날 수 있었는데 4.6%로 좀 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수익이 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저는 거기서 이제 만족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그 시간에 지금 미국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이 야간 지수가 마이너스 3% 이상 지금 떨어지면서 기술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폭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S&P나 다우존스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5%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다행히 큰 영향은 그동안 없었어요. 지난주부터 폭락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그게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이제 고점이고, 자,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이렇게 눌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기서도 한번 휘청되고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눌렀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이런 눌림들, 별거 아닌 이런 음봉들 몇 개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고 매매를 하자. 내가 그동안 수익 난 거는 이런 5일선 위를 타고 올라가는 급등주 같은 지수가 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 견인해 줬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지수가 좋았고 그 지수를 잘 내가 이용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시장 주도주 되는 테마들을 잘 이용했다. 이제 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자만심 가지면 또 뇌동매매, 나는 또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런 막 덤비는 매매를 하다 보면 또 큰 실수,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큰 수익이 났다가도 여기서 한 방에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5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좀 그 혈장 치료제나 항체 치료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통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이 형아